우리 꽤 열심히 공부했죠. 전위학습 쭉 봤었고요. 네, 설명 가능한 CNN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레이어 액티베이션스라고 하는 녀석을 선언을 내려놓고 얘를 이제 클래스라는 애를 항상 만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는 얘를 언제 찍어내는지 그 붕어빵 찍는 시점을 보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붕어빵을 찍어내게 된 겁니다. 리절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0이라고 하는 게 옆에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보니까 0번째 컨브 2D 특성 웹을 확인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0번째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섞여서 이렇게 된 건데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카운팅을 하면은 첫 번째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구조화를 우린 납득을 하고 0번째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그때 컨브 2D 3,64, 커널 사이즈 3,3, 스트라이드 1,1이었던 이 레이어의 결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때 들어갔던 특성 필터는 뭐죠? 커널 사이즈 3x 3짜리고 그 앞에 원래 갖고 있던 채널은 3이었고 우리가 출력으로 갖게 되는 그러면 얻고 싶었던 그 출력 그 채널의 차원은 64가 되고 이런 게 좀 감이 잡혀 계시면 뒤에 게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자, 리절트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뭘 갖고 있느냐? result.features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거를 activations라고 하는 걸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activations가 지금 이 화면 어딘가에 쓰이겠다는 얘기죠. 어디 쓰이나 하고 봤더니 이미지 쇼우 하는 데에 activations 0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포문을 통해서 이미지를 여러 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미지를 여러 개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행과 열에 배치를 해주잖아요. 그럼 보니까 행 번호가 있고 열 번호가 있구나. 총 개수는 4 곱하기 4가 되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틱은 다 없게 하는 거라고 아까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리고 엑시스가 차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대상 그 그림의 축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그림의 축이 결국에는 그 행과 열에 의해서 번호가 결정돼 가지고 화면에 띄워지게 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컨버루션을 거치고 났더니 아까 고양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나른한 고양이 느낌이었죠. 이렇게 이런 줄무늬가 있는 어떤 평상 같은 데에다가 엎어져 있는 그런 고양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구나.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디테일함은 사실 좀 없죠. 눈, 코, 입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윤곽은 남아있잖아요. 귀 쫑긋하는 그런 느낌. 윤곽까지는 남아있는 게 첫 번째 컨볼루션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0번째가 아니라 20번째의 웹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출력을 똑같이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윤곽이 꽤 많이 지금 사라져 가요. 그런데 어떤 거 정도는 남아있냐면 완전 배경, 파란 색깔이었던 완전 배경이랑 그 물체는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이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상화되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추상화되었다는 말이 감이 잘 안 오시면 피카소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디테일한 얼굴 묘사를 하면 막 얼굴 솜털까지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화가로부터 피카소는 너무 그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추상적으로 올라가서 거의 윤곽만 있는 얼굴
막 되게 이상한 다양한 각도를 바라보는 이상한 얼굴들 만들잖아요. 그러고 보면 디테일은 사라지고 큰 인상만 남게 되는 그런 추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추상화 같은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40번째 가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젠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데이터 쪼가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밝기, 뭐 특성들이 조금씩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는 이렇게 왼쪽 아래 밝고 여기 아래 밝고 이런 것들이 뭐 한 네다섯 개 있는데 뭐 강아지는 뭐 이런 게 한 뭐 절반 이상이 다 밝은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 아 그게 강아지고 여기는 한 두세 개만 있으니까 고양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사실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 남아있는 이 추상화된 결과랑 저기 남아있는 추상화된 결과랑 막 비교해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층에 가까울수록 결국에는 원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너무 당연한 게 맨 마지막엔 결국엔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맨 끝에는 뭐가 있죠? 완전 연결층 끝에 뭐가 있죠? 클래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강아지냐 고양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뉴런 두 개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완전 값 숫자 하나로 나오려면 바로 앞단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숫자들의 나열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프 합성곱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합성곱이라는 게 들어가긴 하는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프가 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GC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이 결국에는 여기 뭐 방향성이 있거나 없는 이런 말인데 조금 제외하고요. 중요한 말은 엣지와 연결된 노드가 있다. 노드란 용어는 버티컬스란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텍스란 말도 쓰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노드와 엣지는 일반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 지식이나 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드가 그 동그라미죠. 그리고 엣지는 그냥 그 연결해주는 선을 의미합니다. 네, 버텍스 여기 나왔네요. 네, 노드 버텍스 이렇게 돼 있고 5-50에서 파란색이 노드고 그 다음에 엣지는 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엣지가 결합하는 방법은 뭐 싱글, 더블, 트리플 뭐 등등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그냥 관찰 대상인 거고. 자, 그래프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신경망을 의미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보통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접 행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51에 왼쪽과 같은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건 50이고요. 51은 여기입니다. 51의 왼쪽 이 인접 행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접 행렬은 뭐냐면요. 인접이라는 게 영어로 여기서 지금 adjac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adjacency 그런 게 adjacency가 이 행렬로 표현이 된 건데 이때 ij의 관련성 여부를 이제 만족하는 값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나 얘랑 가까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분은 되게 멀리 있는 분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랑 가까운 관계성과 먼 관계성을 행렬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와 j가 보시면 1은 2와 3에 가깝죠. 그리고 5랑은 한 단계 거쳐서 가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1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이 좀 익숙하실 테니까 한 행을 한번 볼게요. 한 행을 봤더니
3하고만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를 볼게요. 2를 봤더니 1하고 3하고 5하고 4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 빼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은요. 3도 똑같이 자기 자신 빼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은 어떤가요? 1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은 어떤가요? 5번도 역시나 1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인접행렬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내가 뭐랑 연결이 돼 있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2단계 피처 매트릭스라고 하는 특성 행렬이 조금 더 이제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인접 행렬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특성 나타내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들을 더 사용하는데요. 단위 행렬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입력 데이터에서 이용할 특성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성 행렬에서 각 행은 선택된 특성에 대해 각 노드가 갖는 값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행은요. 첫 번째 노드의 특성 값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이 있잖아요. 이 행이 이 노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11100이라는 게 얘의 특성인 거예요. 두 번째 노드의 특성은 이 2라고 써있는 녀석의 특성은 다 1로 채워져 있는 게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여기 인접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 1을 더하면 이 모습이 돼요. 보이셨죠? 그러니까 왼쪽에 인접 행렬에다가 여기 단위 행렬이 이거잖아요.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여기 대각선이 다 1로 채우는 게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 단위 행렬, 즉 자기 자신에 가까운 i를 더해주면 특성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특성 행렬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 특성이 추출이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미지에 대한 합성 곱을 그래프 데이터로 확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가 합성 곱층을 거쳐서 리드아웃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그래프 특성이 더 들어가서 완전 연결층으로 연결돼서 최종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리드아웃이 결국에는 그 특성 행렬을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특성 행렬이 마지막에 벡터 하나로 나온다. 리드아웃, 읽어낸다. 읽어서 출력으로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노드의 특성 벡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노드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그러면은 그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노드 번호에 따라서 쭉쭉쭉 벡터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GC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프 합성 곱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합성 곱층을 이용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돼서 결국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래프 합성 곱층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과 같은 메타와 같은 SNS에서 관계 네트워크를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논문을 쓸 때 이러한 논문을 참고했어요 할 때 인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용한 네트워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본 사람이 저 논문 썼고 저 논문 본 사람이 다음 논문 쓰고 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3D 메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D 그런 데이터 만들 때 가상의 어떤 연결성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빛의 연결성 같은 걸 보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한번 이 합성곱이 사용되는 그런 관계성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서 일단락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왔던 가벼운 모델 이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금씩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추후에 학습을 통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